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 컨트롤이 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수하였습니다. 김현우 수익연구소 채널의 오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 안내드렸던 5종목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우리가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익보다도 대응입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수익을 먼저 앞세울 것이 아니라 대응을 앞세워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 컨트롤이 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내드렸던 종목을 하나하나씩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시초가 매매했던 종목은 우리바이오였어요. 우리바이오를 시초 시장까지 들어갔고 2차 매수는 2,150원 전후 매수하자고 안내드렸습니다. 대마초 관련주라고 말씀드렸고요. 미국에서 대마초에 대해서 치료제, 의료용 치료제로 쓰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고, 또 헤로인이 1급이라면 이 대마초는 3급으로 분류를 하면서 의료용으로 쓰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마초 관련주 3총사가 있는데 에머리치 급등,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최근에 급등, 그리고 이제 우리바이오 급등했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대마초 관련주에 매기가 붙었었고, 주 후반에 금요일에는 조정을 보였는데 이것이 반짝 상승으로 끝날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뉴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항상 매수할 때 근거는 제재수 깊게 쓰시다. 재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바이오는 재무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매출액이 1조 원대고 작년에 영업이익은 15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꾸준히 100억대를 기록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죠. 재무는 좋구나. 재무제로 수급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적 위치에 있어서 기술적 위치 끼부림을 보게 되면 끼부림은 분명히 있었죠. 연속적인 끼부림이 있었고, 그럼 기술적 위치는 어떠한가? 클라우드를 두 번이나 부딪혔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항대를 약화시켰으니 이제 일봉이 클라우드를 돌파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주봉에서도 60주선을 터치, 그리고 클라우드 하단 터치하면서 저항을 약하게 했습니다. 주봉은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속적인 하락은 이제 마침표를 찍었고 상승, 하락,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의 기틀을 만들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2차 매수 때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2170원에 마감을 했는데 2150원짜리 2차 매수는 바로 61선 자리죠. 그래서 61선에서 지지받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갑니다. 제재수 깊기 시, 이제 시나리오 전략인데요. 스케줄 앞에 나오는 스케줄은 이제 대마초 관련해서 미국에서 한 번 더 내용이 나올 거라 봅니다. 완화에 대한 내용,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또 군부를 떼우면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나리오는 여기서 치고 나갔다면 이제 주봉 안에서 주봉의 저항을 바라보면서 대응할 수 있고, 클라우드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클라우드 하단에서 자리매김하면서 주봉 120주선까지 바라보는, 상단은 120주선을 바라보는 대응, 그리고 시나리오 전략에서 2차 매수는 61선 지지받을 때 2차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시나리오 전략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바이오는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2차 매수를 노리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재수 깊게 쓰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오이뮨텍인데요. 네오이뮨텍은 12월 18일에 진입했던 종목이고요. 18일 5분봉을 보게 되면 초가부터 바로 치고 나갔습니다. 조정 없이 바로 치고 나왔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오이뮨텍은 15% 수익을 냈죠. 15%. 자, 네오이뮨텍의 호재성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면역 항암제인데, 이 회사는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메릴린치, 정확하게 이름은 메릴랜드 맞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 개발을 한 근 회사의 판권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네오이뮨텍의 내용을 보면 엔다리 북미 판권 확보, 희귀질환 시장에 진출했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북미 지역 독점 판매 개발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엠마우스 라이프 사이언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임상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좋은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임상 승인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엔달이라는 이 회사가 FDA로부터 성인 및 5세 이상 소아 환자의 경상 적혈구 질환, 중증 합병증 완화 적응증으로 승인받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네오이뮨텍이 희귀질환 전문의약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 약은 주요 도매상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네오이미텍은 이 판권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물론 향후 자체 파이프라인에 미국 내 직접 상업화 과정의 유통 측면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죠. 자, 미국 시장에서 네오이미텍이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를 직접 유통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치고 나갔고요. 15% 수익인데 눌렸습니다. 15% 수익 이후에 눌렸는데 눌린 매절에 또 괜찮죠. 지지받을 자리에서 딱 지지받고 또다시 상승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자, 네오이미텍의 기업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상승의 목표를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5% 수익을 거뒀지만 여전히 상승에 목마른 종목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17일 안내드렸던 종목은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TS 트릴리온은 탈모 치료와 관련된 건데 탈모 치료제는 아니고요. 탈모와 관련된 샴푸를 제조하는 회사이죠. 트릴리온이 17일 바로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갔고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상승하면서 400원까지 상승, 42% 수익을 거뒀죠. 자, TS 트릴리온을 공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전에 수익됐던 현대약품의 경우 현대약품은 탈모 치료제를 국내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탈리아에서 개발한 탈모 치료제 국내 판권을 획득했죠. 이 회사 미녹시딜 관련 종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근데 현대약품을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배경은 이 회사가 국내에 바르는 탈모제를 국내에 공급하는 판권 계약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탈모 약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탈모 관련 종목이 다 올랐던 겁니다. 근데 현대약품이 이미 이전에 지난주에 올랐던 것은 바르는 탈모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좀 차별화되어 있죠. 먹는 탈모약은 많이 알고 있지만 바르는 탈모제는 최초죠. 국내에서 공급하는 게 최초라는 겁니다. 바르는 탈모제는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고 이 회사는 해외에서 개발된 것을 국내에 유통하는 것, 유통 독점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코스모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가 나오죠. 여기 코스모 파마슈티컬스 두 건의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14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에서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위약군 대비 투여부위 모발이 539% 증가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게 바르는 탈모제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 파마슈티컬스의 탈모 치료제 임상 3상 성공을 했는데 탈모 치료제 판권 계약을 현대약품이 맺어서 지난주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정을 받는데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럼 현대약품의 매도가를 이렇게 잡아드렸죠. 이것은 어떤 기법이죠? 차트 이용해서 3봉, 그리고 클라우드 1봉, 클라우드 주월봉, 커브 밴들 베이스, 급눌, 매집 찐바닥 그 7가지 패턴 중에서 클라우드 월봉에 걸린 겁니다. 클라우드 월봉 이 뾰족까지 걸리면서 크게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잡은 매도 목표는 정확하게 배운 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아무렇게나 잡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저를 통해서 차트 유형을 배우신 분들은 매도 타점을 아무 데서나 잡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워서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모트렉스라는 종목인데요. 모트렉스는 12월 16일 9,060원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9,060원에 들어갔는데 12월 16일 화요일에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다음날 이제 9,300원까지 올랐었죠. 9,300원까지 2.65% 올랐으니까 상승은 좀 약하긴 했어도 그래도 2.6% 수익을 내면 그걸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클라우드를 두 번 부딪혔단 말이죠. 1, 2. 두 번 부딪히고 좀 밀렸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보는데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재무 구조를 보세요. 400억대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100억밖에 되잖아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모트렉스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때문입니다. 로보택시. 자율주행에 성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세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테슬라 기본적인 본업인 자동차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칩이 있습니다. 반도체 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성입니다. 우주항공 관련 스페이스X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모트렉스는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4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 수익을 냈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060원에
평단 9,060원에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초가니까 평단이 아니라 9,060원 시초가에 매수했었습니다. 그리고 2.6% 수익 내고 조정을 받고 있지만 주봉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바로 이 클라우드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타적인 측면도 괜찮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습니다. 저평가 종목이니까 모트렉스 잘 판단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월요일 종목인 AP위성 보겠습니다. 자, AP위성은 우주항공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1,590원에 590원에 들어갔습니다. 11,590원. AP위성이 언제 올랐냐? 바로 어제입니다. 월요일 사서 수익을 못 냈지만 11,960원까지 올랐죠. 11,960원. 11,960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장중에도 어제 장중에도 올랐던 자리는 12,100원입니다. 12,100원까지 바로 월요일 사서 금요일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AP위성의 수익률은 4.4%.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송 중에 매도 타점 오면 자 매도 타점이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방송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배운 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제가 AP위성의 매도 타점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121선 그리고 클라우드. 이 안에 들어오면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왔어요. 늘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도 타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AP위성 끝나지 않았어요. 이 회사 재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작년까지 영업 이익이었고요. 올해 3분기 적자지만 4분기에 이 부분을 만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AP위성이 영업 손실을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이익을 거뒀던 종목이고 100억대 이익도 냈었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는 손실이지만 4분기에 수익을 내면서 영업 이익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성 관련 종목 중에서 영업 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는 AP위성 외에는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AP위성은 미래 성장성을 기대해서 종목이 오르는 측면이 있는데 AP위성은 재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스페이스X IPO 진행에 대한 부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AP위성 4.4% 수익됐지만 여전히 상승의 기대감이 있다. 자, 재수 기기 스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재수 기기 스시 첫 번째 재는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스케줄, 시나리오 이 7가지 전략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유형 7가지 3봉, 클라우드 1봉, 클라우드 주얼봉,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 급눌, 매집, 찐바닥 이렇게 7가지죠. 차트 유형에 대한 대응 3봉 단타, 클라우드 1봉도 단타 기준, 클라우드 주얼봉 단타 스윙인데 타점이 매도 타점을 잡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AP위성은 클라우드 1봉을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종목이다. 그리고 현대약품 클라우드 월봉, 주월봉, 클라우드 주봉 월봉, 클라우드 월봉을 보면서 대응하는 종목이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에서 지금 현대약품도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을 보여주죠. 클라우드 주월봉이면서 컵 핸들까지 오는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 그리고 급눌 패턴. 자, 급눌 패턴은 모트렉스도 급눌 패턴이 될 수 있고 모트렉스도 급눌 패턴이 되죠. 급눌은 급하게 눌렀을 때 지지바닥자를 지뢰에서 V자 반등이 나온다. 또 급하게 누르고 또 V자 반등이 나온 이 급눌 패턴, 모트렉스는 급눌 패턴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매집, 찐바닥 패턴 중에서는 오리바이오는 월봉에서 찐바닥이죠. 월봉에서 120월선 그리고 클라우드 여기 하단 120월선에서 찐바닥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차트 유형 7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